대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공포심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람 가운데서 추가 감염자가 앞으로도 계속 병원 응급실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시 전체가 멈춰버렸던 지난 2월. 감염 확산에 대한 공포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그때.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세상과 이어준 반가운 존재가 있었죠. 바이러스의 위협을 무릅쓰고 매일 우리 집까지 찾아와 생필품들을 놓고 가던 얼굴 없는 흑기사, 택배입니다. 생명줄. 그런 산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고객님들에게 전해드리는 기프트라는 가족을 지켜주는 보금자리. 비록 일상을 잃어버렸지만 집 밖을 나서지 않고도 클릭 한 번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택배 덕분이었죠.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멈춘 그때에도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던 택배의 세계. 그 택배 상자에 담긴 숨은 이야기들을 꺼내보려 합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던 2월 말. 사람 발길이 뚝 끊어졌던 이곳에서 홀로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불안한 시간을 견뎌야 했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름은 김연자, 또 나이는 33년생 88. 근 90해를 살며 전쟁까지 겪어냈지만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었죠. 내가 나갈 수가 있나, 누가 올 수가 있나, 집안에만 콕 갇혀서 할 일 없이 이 몹쓸 병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2월 19일에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교회를 못 가게 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거. 이런 일이 정말 이때까지 있어도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너무 막막했지. 막막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그러나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 싶어. 뭐가 이제 스케줄이 잡혀지지도 않고 완전히 이거 바보처럼 되겠더라고요. 뭘 해야 좋을지 생각이 안 나는 거라. 제일 답답했던 게 당장 먹을 쌀이나 반찬거리를 사러 가는 일이었죠. 특히 코로나 초창기에는 대구 지역 감염률이 전국 확진자의 80%에 달하다 보니 멀리 사는 자녀들도 걱정이 컸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죠. 이제 대구 사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거든. 지금 애들도 너무나 답답하고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계속 전화만 계속 오고 하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나름으로 어머니 필요하겠다 싶은 것을 다 택배로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녁에 뭐 이야기하던 내일 아침 뭐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로. 그래? 그런 것도 있나? 하고 그 4시가 안 되겠거든. 나가니까 대문 앞에 박스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던 자식들조차 모두 발길이 묶여버렸죠. 그때 당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너무 걱정스럽고 매일매일 들리는 소식들이 전쟁의 한가운데 저희 어머니를 둔 것 같았고, 나는 괜찮다, 견딜만하다,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래서 집에 오래 계시면서 뭐 커피 믹스 같은 게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은 커피 믹스가 대문 앞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반신반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어떤 얼굴을, 어떤 표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택배 붙였다, 오냐, 잘 받았다, 그런 말들로 매일 서로의 안부를 대신하던 그때, 가족에게 택배는 그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유통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왜 우리 아이들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다. 진짜 산타 할아버지 다녀갔는가 싶어서 직접 산타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전달해 주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막 좋아했거든. 아, 어떻게 내 좋아하는 이런 선물을 다 산타 할아버지 아시고 주나 하면서 그런 산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가까하게 있을 때는 정말로 참 구세주 역할을 한다, 택배, 그렇게 생각했죠. 오고 가는 택배 상자를 통해 자녀들은 걱정스런 마음을 전하고 어머니는 불안한 일상을 무사히 유지할 수 있었죠. 절박한 코로나 시기, 택배는 서로의 안녕과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정말 귀한 분이다. 참 귀하게 봐요. 참말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있기 전에부터도 택배 아저씨 참말고 내가 10kg짜리 사람 포대 들고 못 들거든요. 화장실까지 올려주지요. 힘든 거 다 올려주죠. 너무 감사한 분이죠. 감사한 분이. 아들, 딸이 못할 걸 참 그분들이 대신 해준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나라 택배 산업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2년. 특히 2000년대 들어 TV 홈쇼핑과 모바일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택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한 해 물량만 27억 9천만 개, 국민 1인당 이용 건수가 54건에 달합니다. 택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물건을 전달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그 물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서, 사람의 감정까지도 전달해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택배를 의사소통 이론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택배는 채널이자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채널이나 메신저가 없다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듯이 택배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적이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코로나로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지만 택배업계는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월 택배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운수와 창고업 취업자는 무려 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201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죠. 이곳 역시 코로나 이후 배송 기사들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딱히 수치적으로 갑자기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지난 2월 이전에 비해서 2월 이전에 저희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명 정도이던 수준이 지금 9월 기준으로 230명 정도, 총 100분 정도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곳은 24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화장지나 물 같은 생필품들이 하루에도 약 10,000개씩 도착하는데요. 이런 배송 창고가 전국적으로 수십 개나 되죠. 저희는 캠프의 개념이기 때문에 캠프는 총 5개가 있고요. 물류센터는 저기 칠곡 쪽에 있는 건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상품을 보관을 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 간선 차량에다가 적재를 해서 물류센터에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문한 택배는 가장 가까운 대형 물류센터에 모입니다. 이곳에서 최종 목적지가 있는 지역의 터미널로 이동하고 각 배송 창고에서 택배 기사들이 작은 화물차에 실어 우리 집까지 오는 것이죠. 보통 요일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저희 캠프 기준으로 한 30대 이상, 30대 정도는 매일 입차와 출차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배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알고 계셔서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월요일 날 주문하셔서 화요일 날 많이 오고요. 화요일, 수요일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배송 속도가 중요해지면서 전날 주문한 제품을 아침 출근 전까지 배달해주는 새벽 배송도 많아졌죠. 트럭이 쉬지 않고 들어섭니다.
관선차 위로 올려주세요. 덕분에 택배 창고는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 차는 이제 김해에서 내려왔고요. 1시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발차돼서 캠퍼로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4,000건 정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일반 배송으로 이제 배송이 진행되는 상품들은 한 6,000건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물류센터에서 간선 트럭이 도착하면 지역별로 묶인 이 짐더미를 해체해서 분류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배송기사들이 흔히 말하는 가장 빡센 작업이죠. 일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긴 했지만 이 짐꾸러미를 풀어 트럭별로 물건을 나누는 것은 일일이 사람이 해야 합니다. 배송 코스에 맞춰서 번호를 확인하면서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세부적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꽤나 고단한 작업이죠. 네, 이게 지역별로 번호가 나눠져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번호별로 나누는 작업을 하는 이거. 하지만 이곳에선 이 일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헬퍼라고 부르고요. 물류 간선 차량에서 내려서 소분이라는 걸 할 때 저희 배송 직원들이 가져가야 되는 상품들을 소분, 즉 분류를 해서 정렬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일단은 저희 배송 직원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직고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계속 업무적인 부담을 느끼면 계속 배송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해놨냐에 따라서 하루에 배송하는 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느냐 아니면 조금 소위 말하는 꼬이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량이 적을 땐 1시간 안에 끝나지만 요즘처럼 많을 땐 이 분류 작업에만 거의 4시간이 걸립니다. 배송 전 사전 작업이라기엔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힘도 많이 드는데요. 28년 전 택배가 도입될 때의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 물량이 폭증한 지금도 여전히 택배 기사들의 몫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죠. 일단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고객님들이 감동하는 그런 배송 서비스를 보여드리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류만 전담해주는 헬퍼들의 도움으로 오늘 하루 배송할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먼 길을 달려온 택배는 이제 곧 출발할 일만 남았네요. 오전 9시 반, 주간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 기사들이 하나 둘 출근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수백 곳의 집을 방문할 몸이니만큼 방역과 안전에 철저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이후 안전수칙이 대폭 강화되면서 요즘은 출근 풍경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코로나 전에는 엄청 그냥 쉽게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누구든 이렇게 출입 QR코드를 이용해서 다 검증을 거친 후에만 저희가 출입을 가능합니다. 총 4단계 과정으로 먼저 입차 후에 손소독하고 그리고 QR코드 검증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신분증 확인까지 최종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체온 측정까지 해야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 관련해서 출입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보안 요원을 또 채용을 해서 24시간 근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수선해서 뭐 어떤 프로세스도 없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사람들 사실 좀 혼동스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위한 거고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3년 차. 남다른 실력으로 짧은 시간에 팀장까지 맡게 된 배송 베테랑 김관영 씨도 올해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많은 택배기사들이 물류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자영업의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이곳 택배기사들은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돼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해왔는데요. 택배 일을 통해 오가는 물건을 보면서 세상 흐름을 읽는다는 그도 대구의 지난 봄은 참 난감하고 당혹스러웠죠. 비대면 배송이 시작되면서 고객들 얼굴 볼 일은 없어졌지만
택배 박스만 딱 봐도 시민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구에 아마 확진자가 크게 발생했을 때 그때가 아마 한 2월 달 좀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대구 분들이 밖에 안 나오시니까 거의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주문량이 폭증을 했어요. 폭증을 하고 또 고객님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물이라든지 쌀, 뭐 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주문을 하셔서 예를 들면은 한 가구에 막 50개씩 주문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럴 때 물량이 엄청 많아지니까 저희가 엄청 힘들었었죠. 이제 대구 지역 코로나 확산세는 많이 안정됐지만 택배 기사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전 세계가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면서 짧아진 사람들의 동선을 이어가는 일은 많은 부분 택배 기사들의 몫이 됐죠. 이곳은 기사 한 사람이 감당하는 물량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대신 누구나 배송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배송 노선을 전략적으로 운영합니다. 평소에 저희 보통 가구 수로 치면은 한 130에서 140 가구 정도 되고요. 물량 개수로 치면은 한 230에서 250개 정도 물량이 됩니다. 코스는 저희는 다른 택배업이랑 좀 다르게 랜덤으로 노선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뭐 사람이 돌아가면서 항상 다른 곳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대구 수성구 지산동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대구와 경산 지역을 도는 배송기사 60여 명이 주 야간 2교대로 24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배송 캠프가 대구 지역에 4개 더 있죠. 이미 헬퍼들이 소분 작업을 끝낸 터라 배송기사들은 분류된 물건을 짐칸에 싣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정차 중에 재빨리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순서대로 잘 정리한 것에도 다 요령이 필요한 법이죠. 약 40분에 걸친 정리 작업 끝에 드디어 출발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닌 모양입니다. 배송기사들은 고객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물류 서비스의 마지막 주자.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캠프를 출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출발하면 차 안에서 온종일 지내야 하는 기사들을 위해 생수까지 건네고 나면 오전 11시. 배송기사들의 숨가쁜 하루가 시작되죠. 그런데 트럭들이 빠져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승용차 행렬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배송기사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 이 회사가 2년 전부터 운영해온 파트타임 택배기사들이죠. 네, 플렉스라고 합니다. 저희 배송 직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배송 위탁 업무를 진행을 해서 배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량이 많이 증가된 것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유연하게 일반인들과 같이 해서 같이 상생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배송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배송기사들이 하루에 다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마냥 배송을 미룰 수만도 없습니다. 이때 배송이 늦어지지 않도록 남은 물량을 일반 시민들이 대신 배달해주는 것이죠. 매일 변하는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배송 직원분들을 매일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렉스 분들로 해서 소량씩 나눠드리고 이 플렉스 분들도 큰 부담 없이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고객과의 약속을 계속 지킬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 자동차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데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했던 이들에겐 그야말로 반가운 일자리죠. 10년째 광고업을 해왔지만 지난 봄 폐업의 기로에 서게 됐던 박정균 씨 부부도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대면을 못 하다 보니까 80% 이상이 지금
영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집사람이 이게 어떻게 했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선뜻 이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했는데 덕분에 아이 교육비도 내고 광고업도 유지할 수 있었죠.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지. 요즘은 슬며시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나 뭐 학원 강사분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생업이나 이런 그 일자 본업이 좀 중단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늘 받기만 하던 택배를 이렇게 내가 배달하게 될 줄 어찌 알았을까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코로나는 종식될 기미가 없고 꼬박꼬박 돈 나갈 때는 많던 답답한 상황에서 택배 일은 부부에게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가 가게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집안 이제 사정도 많이 어려워졌고 코로나 때문에 이걸 시작하게 됨으로써 이제 가게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본연의 의무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붙이고 받는 일이 일상화돼 있다 보니 이 일 자체가 낯설지 않은 데다 별다른 제약 없이 이렇게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커다란 매력이었죠.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의지할 때도 없고 조금 힘들 때 무거운 거 들 때 혼자서 다 캐치를 하셔야 되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거 있을 때나 안 그러면 이래 뭐 많이 힘들 때나 이렇게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서로 할 수 있다는 게 참 유명한 것 같아요. 코로나를 계기로 택배 일을 새롭게 보게 됐다는 사람 여기 또 있습니다. 전직 미용사시라네요. 7개월째예요.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처음엔 다 재밌죠. 막 저기 산골짜기 안 가는 이상. 그런데 막 심야에 막 가면 덜덜덜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미용실 밖을 벗어나지 못하던 일상이 이제 180도 바뀌었죠. 처음엔 조금 힘겨웠지만 요즘은 이 일에 푹 빠졌습니다. 투잡을 해보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본업도 문을 닫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물량이 폭증했던 코로나 시기에는 건당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전업기사 못지않게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았죠. 특히 무거운 짐이 많을 땐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요령이 생겼습니다. 여자라서 뭐 메리트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다 어려운 데 보냈다가 좋은 데 갔다가 다 이렇게 골고루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막 여자라고 큰 물건 빼주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네,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당받은 양은. 한번 전업으로 도전해볼까 싶을 만큼 매력적인 일. 오늘처럼 배달 물량이 많은 날은 오히려 힘이 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나를 기다려주는 이가 있고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일이 아니었으면 뭐 일할 때도 없고 하니까 이제 이 일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 시간적으로 제가 빨리 할수록 빨리 끝나니까 제 개인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하루라도 좀 안 하면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꼭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겨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못 오게 되면 나 일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중독성이 생겨요. 이게. 근데 물량이 많아도 너무 많네요. 승용차에 정말 이 많은 짐이 다 들어가나요? 네, 지금 다 실었어요. 겨우겨우. 아니면 2번 와야 돼서 한 번 더 들어왔다가 짐 싣고 또 나가야 돼서 겨우겨우 이렇게 테트리스라고 하죠. 억질로 다 넣어서 한 번에 가는 거죠. 이제 또 힘드는 연속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나마 오늘은 아파트라서
좋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집원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고생하세요. 네, 오늘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시간 경력 3년차 전업 배송기사도 첫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배송 코스가 아파트 단지냐 주택 단지냐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가 달라지는데요. 운전하는 틈틈이 집을 찾고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찾아내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물량이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도 좀처럼 뛰는 법이 없는 배송 능력자. 최고 난이도의 주택단지 코스에도 아주 여유만만입니다. 처음에는 주소도 잘 못 찾고 운전을 하면서 또 찾아야 되는 거라서 많이 헤매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운전하면서 이제 집 찾는 거라든지 뭐 물건 찾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익숙해져서 이제 어디를 나가도 조금 뭐 배송이 여유로운 편이죠. 그래도 하루 종일 차에서 보내는 하루가 어디 그리 쉬운가요? 주소지를 빨리 찾아가는데도 요령이 필요하고 도착하면 자칫 배송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물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무한 반복됩니다. 차에서 내려 집 앞까지 가는 이 시간이 잠시 다리를 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거의 차에 있다기보다는 차에 올라타면 내려야 되고 올라타면 내려야 되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탔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막 큰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좀 어때요? 네. 그럴 때는 뭐 일단은 배송을 많이 나가본 권역이면 일단 그 화장실 포인트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알아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급하게 이제 볼일을 봐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배송 가는 지역에 상가 같은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화장실을 뭐 이용하기도 하죠. 이제 운전석에서 보내는 하루에는 적응을 했지만 일도 혼자, 점심밥도 혼자, 휴식 시간도 혼자, 늘 혼자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특히 요즘은 비대면 배송이 원칙이라 수백 군데를 찾아가도 사람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외롭긴 하지만 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 이 일이 좋기도 합니다. 하루는 그 한 분 고객님께서 그 뭐 생필품이나 이것저것 다 하셔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50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한 번에 주문을 하셔서 제가 배송을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생필품 같은 걸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집 앞까지 배달해 드리면서 만약 우리가 없었으면 고객님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내 삶을 유지하는 이 직업이 누군가의 삶을 유지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일종의 사명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만큼 물량도 많아졌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택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지만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해 27억 개의 물건이 오가는 우리나라 택배 시장에는 4만 5천여 명의 택배기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과로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택배업을 하시는 분들의 휴식 보장, 뭐 얼마 전에 이제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그런 날도 생겼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제도화가 돼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배송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 보호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물량이나 그런 이제 부분에 쫓기지 않고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꼭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5시 정신없던 하루도 어느새 막바지입니다.
네, 오늘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몇 개나 돌리신 거예요? 오늘 한 230개 정도. 마지막 집을 갈 때는 다리가 이제 가벼워져서 날아갈 것 같죠. 네, 어쩌면 230개의 간절한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르죠. 일을 끝냈다는 시원함에 보람까지 더해지는 상쾌한 시간입니다. 여느 택배기사와는 달리 직장인이다 보니 차량 반납까지 해야만 하루가 끝납니다. 네,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은 항상 행복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가지고 엄마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놀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집으로 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택배. 쌓이고 배송되는 택배 상자를 따라 누군가 퇴근하면 또 누군가 출근 준비를 하죠.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어둠 속에서 아파트 대문이 열립니다. 아주 아쉬운 시각이네요. 네.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나가려고요. 제가 한번 따라가도 될까요? 네. 빨리 네. 택배 일을 하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네, 한 3시간 정도? 네. 3시간이요? 네. 많이 못 주무셨네요. 네, 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끊어서 자야 돼요. 이제 이때 잤다가 잠깐 나갔다가. 군대 있을 때 불침번 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불침번, 딱 맞는 표현이네요. 매일 밤마다 택배 상자를 들고 다니며 도심 속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다는 남자. 최근엔 밤이나 낮이나 시도 때도 없이 택배 캠프로 출근을 하면서 본업이 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제가 직업이 이제 프리랜서 강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12월 정도 되면 1월까지는 일이 없다고 봐야 돼요. 통상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곧 일을 하겠구나라고 기대치가 좀 올라갈 때쯤 코로나가 대량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2월 한 말인가요, 그때? 네, 그때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고민이 있었는데 또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각종 프로모션을 걸어서 업무량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네, 오히려 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10월이랑 12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3, 4월이 그 비교적 소득 수준이 그때보다 떨어져야지 지원금을 받는데 저는 오히려 3, 4월에 올라버려가지고 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주간 야간을 같이 했었어요. 택배 캠프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주간, 심야, 새벽 총 3타임이 돌아갑니다. 와, 이 야심한 시간에도 승용차들이 줄줄이 들어서네요. 2대. 보통 이 시간대 한 40대, 50대 정도 들어온다고. 40대 정도. 밤 12시 전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에 배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새벽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아침 밥상 재료가 배달되기도 하죠. 오늘 가져갈 짐들인가요? 네네, 오늘 가져갈 짐입니다. 오늘 27가구네요. 오늘은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만큼 이 일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죠. 일단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합류하는 것 같아요. 한창 때는 이제 그 학원 차량이 엄청 많았어요, 주간에. 태권도 차량 이런 게. 노란색 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분들이 제일 타격이 심한 업종 중에 하나니까.
너나 없이 힘든 코로나 시기, 이 시간에 차량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생긴 일상의 공백을 새벽같이 일어나 부지런히 메워가는 사람들. 우리가 받는 택배엔 이들의 수많은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다 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면 이제 뭐 몇 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한 오늘 정도 물량이면 한 2시간,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2시간 30분 정도. 오늘은 물량도 많지 않으니 새벽 운동 나가는 정도의 수준이죠. 게다가 오늘은 빨리 마치고 가야 할 곳도 있습니다. 총알같이 첫 배송지에 도착했네요. 새벽 배송은 도로가 한적해서 차 막힐 걱정은 없지만 대신 사방이 캄캄해서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서 불 꺼진 집의 대문을 찾기까지 사실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죠. 처음에 못했을 때 10분 걸렸어요. 한 집에. 한 가구당. 근데 지금은 뭐 한 빠르면 2, 3분에 할 수 있고 보통 5분 정도? 네. 전혀 엉뚱한 가정집에 방문해서 그분을 깨우셨거든요. 험한 소리 듣고 그랬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이다 보니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 아침까지 헤맨 적도 참 많았죠. 새벽 배송은 말 그대로 총알 같은 속도가 생명력. 자칫하다 출근 차량에 밀리기 전에 부지런히 서둘러야 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27가구. 정신없이 돌며 무사히 배송을 끝내고 나자 정각 6시. 동이 트고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간밤에 사람들은 또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때론 눈 감지 않아도 선명한 늘 깨어있는 꿈도 있는 법이죠. 그에게 새벽 택배일은 그 꿈을 보는 일입니다. 잠시 눈 붙일 새도 없이 다시 길을 나서는 이 남자. 근데 정장까지 차려입으시고 아니 이게 누구세요? 어디 가세요 근데? 네, 지금 오전에 그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동대구역 쪽으로 기차 타고 갑니다. 아니요, 익숙합니다.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강의 끝나면 또 제 시간이니까 양대로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선생님 또 오늘 하루 고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주한 출근 행렬이 모두 끝난 아침. 오늘도 반가운 초인종이 울립니다. 코로나로 두 아이와 온종일 집콕하며 씨름하고 있는 요즘. 드물게 이 집 대문이 열리는 순간이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죠. 아니나 다를까 또 아이들 놀잇감이네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살 윤혜미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도 좀 많이 이용했었는데 지금 거의 주가 된 것 같아요. 거의 마트에서 당장 살 수 있는 거 말고는 저는 대부분 뭐 애기 양말까지 거의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일단 가는 것보다는 인터넷 웹 서핑부터 먼저 하고 사는 것 같아요. 3년 전 자동차 없이 나가기 힘든 신도시로 이사 온 후부터 인터넷 쇼핑 단골이 됐는데요.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는
두문불출, 외출 금지령까지 내려졌죠. 주말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저 혼자 동네 마트 가가지고 장을 보고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저는 이제 애들 아무도 못 만지고 바로 화장실 가서 손 닦고 샤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작정을 하고 나가는 거죠. 무장을 하고 나가고.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유치원도 가지 못한 채 꼼짝없이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두 아이를 보면 아이들이 택배 아저씨 덕분에 잘한다 싶습니다. 장난감이며 간식까지 모두 다 택배죠. 생명줄. 진짜 왜냐면 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간다고 해도 애들 손소독제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머리 감는 거, 뭐 양념 소스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시키니까는 없으면은 뭐 제가 나가지 않는 한 살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 것도 다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주로 하니까는 생명 같은 존재라고 해야 할까요? 그만큼 현관엔 수많은 택배 상자가 쌓여갑니다. 며칠만 지나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자들을 볼 때면 괜시리 아이들에게 미안해지기도 하죠.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환경은 어떨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택배들이 작은 물건도 이제 너무 과대 포장으로 이렇게 해오니까는 이제 물건은 이만한 건데 여러 개를 시키면 이렇게 막 쌓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그게 조금 최소화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택배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포장 박스죠. 어디 상자뿐인가요? 상자를 감싼 비닐 테이프, 비닐 완충제, 아이스팩까지 택배 박스 안에는 수많은 일회용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의 40%가 바로 이런 포장 폐기물이라니 코로나 대란 이후 쓰레기 대란이 오는 게 아닐까 때로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물류업계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적정 포장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그중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재활용 포장 용기죠. 프레시백은 기존에는 보냉 기능이 있는 종이 박스로 고객님들에게 배송을 하던 부분을 이 종이 박스를 더 친환경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다회 사용이 가능한 저희가 직접 제작한 프레시백으로 포장해서 고객님들에게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수도권 전체 프레시 물량 중에 한 45% 정도를 프레시백으로 지금 고객님들께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해하는데 500년이 걸린다는 스티로폼 포장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재활용 백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과연 위생적일까? 요즘 같은 시기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 프레시백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이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다회용 사용으로 되고 있는 프레시백은 전량 세척과 살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뭐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닌 프레시백의 모든 면을 세척할 수 있는 전용 기계로 세척을 하고 있고요. 백을 평면으로 다 펼쳐서 매일 철저한 소독과 세척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누구나 안전할 수 없지만 코로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특히 택배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요즘 환경 문제는 모든 물류 기업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친환경 배송은 저희 모든 이제 기업들이 다 갖고 가야 될 이제 과제인 것 같고요. 포장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피에 대한 것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부피를 줄임으로써 저희가 같은 적재 공간에 더 많은 상품을 적재해서 배송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배송 차량을 줄임으로써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트럭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환경 문제 중 하나죠. 차량 유형별 초미세먼지 배출 정도를 살펴보면 화물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화물차입니다. 최근엔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안 정책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물류 기업들도 다르지 않죠. 이곳은 유통물류업계 최초로 배송 차량에 전기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차들은 전기차고요. 어제 사용하고 난 뒤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를 하는 겁니다. 전기 트럭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려 4년 전부터 전기 배송차의 안정성이나 환경 성능을 검증하며 꽤나 긴 시간을 투자해 왔는데요. 마침내 지난해 여름 이곳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범 운행이 시작된 것이죠. 상용차, 그러니까 화물차에 대한 전기차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불모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친환경 차량과 전기차에 대한 개발 그리고 투자 지원이 매우 잘 돼 있고 매우 적극적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6년도에 대구시와 MOU를 맺고 공동 개발을 추진을 시작을 하게 됐고, 아직은 테스트 단계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음이 검증이 됐고요. 더불어서 고객분들에게 소음을 제거해주는 효과, 그리고 배송하시는 저희 직원분들의 편의성 충분히 효과가 검증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택배 트럭은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를 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 환경과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 기업들이 경제적 이익에 앞서 환경을 우선하는 일은 이제 물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됐죠. 이제 기업들은 물류센터 설계에서부터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축구장 46개 크기의 초대형 친환경 물류센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 물류센터 현장입니다. 연면적은 약 10만 평의 규모로서 국내 단일 물류창고로는 거의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지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물류센터들이 좀 많이 있고, 이 물류센터는 준공이 되면은 이 지역 거점으로 상당히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약 2,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이제 택배 산업은 우리 삶의 방식, 일자리, 환경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50대, 60대 어르신들은 직접 배송을 하지 않으셨었어요. 자제분들이 부모님한테 물을 배송을 시켜준다든지 했던 게 어르신들이 직접 배송을 받아보기 시작을 하셨어요.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배송이라는 택배 이 업이 사회적 순기능, 사회적 책무 부분도 같이 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고객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계속 쫓아가는 게 저희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하기 위한 기본이 시스템과 AI, 빅데이터, 그리고 고객분들의 수요 예측,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이 코로나라는 블랙홀에 잠겨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는 택배 시장.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이제 택배는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이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 택배회사 역시 6년 만에 배송기사가 무려 200배나 증가했는데요. 남성이 대다수인 택배업계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여성 택배기사도 많아졌죠. 택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구하기도 어렵고 너무 발전할 것 같아서 제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택배는 희망이죠.
그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던 이 일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은 또 미처 가닿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든든한 메신저가 되기도 하겠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진 택배. 이제 택배는 또 어떻게 변화할까요? 사실 기술적 측면에서 택배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무인 택배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 무인 택배 시스템으로 이제 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택배 기사가 전해주는 그와 같은 서비스를 무인 택배가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택배 기사가 주는 어떤 보안이라든가 안정감,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택배라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일종의 보편적 서비스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까지 전달해주는 최종의 1마일이라고 우리 학문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라스트 1마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종의 1마일 서비스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공공이 담당할 수 없는 택배의 영역들을 이제는 기업 측면에서 택배가 담당하면서 이런 보편적 서비스, 최종 1마일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홀로 저마다 외롭던 시기, 꼭 필요한 것에 마음을 담아 집 앞까지 안전하게 전해주던 택배. 택배 상자 안에는 어쩌면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두려움과 가까운 이에 대한 그리움, 걱정, 그리고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 그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누비며 오늘도 택배가 갑니다. Daughters, leave the brawlers, step into the night, pull your coat against the wind and say